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민간 경력자 주말 열중반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자료해석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뒤쪽에 지금 강의계에서 한 번씩 다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못 받으신 분은 뒤쪽에 바구니에 빨간 바구니에 강의계획서가 한 번씩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재는 다 학원 1층에서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 등록하셨다면 자료실에서 배부했을 테니까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테고, 이 책 말고 지금 한 권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어떻게 보면 기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7주 동안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기본 이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일정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와 함께 하실 터이고, 그 다음에 교재가 민간 경력자 대비 올해판을 제가 새로 냈는데 최종 정리 요약집이 지금 가지고 계신 책,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제가 기출문제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해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지금 거의 제작이 끝났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배부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책 두 권 다 모두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수업 시간에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 목표 특징 같은 것은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고, 뒷부분에 진도표만 잠깐 볼게요. 진도표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오늘 1회차이고 다음 주 2회차까지 우리가 기본 이론에 대한 가벼운 내용, 가볍게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3회차에 시험을 보게 돼요. 너무 시험을 빨리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셔야 돼요. 따라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3회차에 시험을 가볍게 볼 것이고, 시험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25문제를 60분 동안 해결하게 되니까 똑같은 문제 적정 난이도로 시간 재서 시험이 시작될 것이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1시까지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회차부터는 이제 6회차까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7회차에는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최종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시험 일주일 전이라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그때까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종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잘 받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책 구성이 4가지 포인트, 인덱스 보시면 4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의 기본기 파트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서 2주 동안에 끝낼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챕터 3에서 유형별 문제 해결은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의 유형을 우리가 문제에 풀어보면서 접근법을 좀 정리해 나가는 단계이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4회차부터 6회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챕터 1의 자료 해석의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딱히 기본 이론적이란 네, 기본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직 PSAT나 적성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명확하게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그냥 4가지 포인트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당연하게도 이거는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우선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한글로 돼 있으니까 누구나 읽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무엇을 도출하라고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래쪽에 출제 문제 예시를 드렸는데, 지금 출제 문제 예시 아래쪽 문제 1번과 2번은 단순히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단순히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그 오른쪽 단을 보시면 문제 3번부터 13번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비부처에 선발된 지원자가 누구이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냐, 단풍 절정기 시작 날짜가 가장 늦은 산, 두 번째로 많이 입력한 알파벳 문자. 특히 이제 3번이나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에 선발된 지원자를 잘못 도출하거나 두 번째로 많이 입력한 알파벳 문자를 도출하는데, 세 번째 또는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을 도출하거나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일한 투자자 합이 750명이다. 문제 풀 실마리를 추가로 해당 문제에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역시 키가 되는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순위가 높은 펀드 매니저부터 나열한 결과 A, B, C, D 순위 아니고 B, C, D, A 순위다. 이런 정보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문제를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대체적으로 25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는 단순하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 정도만 물어봐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각각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유형별 접근법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문제 길이가 이상하게 다른 문제보다 유난히 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문제 속에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뭐 저런 걸 이야기하냐 라는 눈빛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파악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표나 그림이 그대로 나올 리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렇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표, 생소한 용어, 생소한 차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생소한, 그러니까 낯선 문제들을 어떻게 낯설지 않게 접근하느냐, 그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표나 그래프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파악 정도를 하고 들어가셔야 문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우선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자료, 표나, 제가 어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료 해석에서 자료를 해석하는데 이 자료라 하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표의 해석만 제대로 하셔도 그림과 보고서는 잘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자료에서 우선 어떤 걸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자료의 제목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자료에 나타난 단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뒤쪽에 기본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나 그림이나 단위가 일정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파악하기 쪽에 4페이지 우측 단을 보시면 표 2와 표 3이 있는데, 둘 다 수치 자체는 소수점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제목에서 유출을 할 수는 있어요. 표 2 제목이 생산 규모추이, 단위가 조원으로 되어 있죠. 실제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표 3을 보시면 투자액 비중이에요. 네. 비중이고 단위가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니까, 이 두 가지 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수치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치 자체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떻게 해서든 가능해요. 하지만 이 비중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기준을 전체 100%로 잡고 다시 이것을 비율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을 자료 해석에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절대 수학 계산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순 사칙 연산,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이 수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크고 작고 이 정도를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아직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표 제목, 그림의 제목 위주로 보고 단위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보지 않고 들어가면 얘네 구분이 안 되니까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정도 자료를 파악하고, 세 번째로는 체크하기인데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느냐. 아까 문제에서 유난히 문제의 길이가 긴 문제는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문제 스타일이 민간 경력자 지금 시험이 이제 4년
4년 동안 받고, 올해 이제 5년 차인데, 네, 올해 이제 2015년도 보죠. 네. 초창기 문제는 이 각주를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정보를 많이 주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각주 형태로 추가 정보를 주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이거는 꼭 민간 경력자뿐만 아니고 다른 PSAT 시험을 보는 모든 시험에도 동일하게 그런 경향이 발견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가 지금 각주에 있는데, 각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거기 제가 서술 해놨듯이 설명형 각주가 있어요. 이런 설명형 각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자료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라는 한정형 각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서술형이 주어지지 않은 각주라면 대부분 수식형 각주예요. 수식형 각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5페이지의 그림과 표 아래쪽에 각주가 있는데, 그림 각주를 보시면 우선 감염률과 고사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산림청에 근무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거를 당연히 이 개념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는 이거를 다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을 한 10초 정도만 드려볼 테니까 감염률과 고사율 각각 분자와 분모 항목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검토 정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형 각주를 보게 되면 항상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는지에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감염률의 지금 분자에 발생 지역에 감염된 소나무 수, 각주 2번의 고사율의 분모가 또 발생 지역에 감염된 소나무 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염률과 고사율을 서로 곱해주면 발생 지역 전체 소나무에서 고사한 소나무 수를 도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사고 과정이 이어져야 돼요. 지금은 사실 힘드실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러한 사고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를 보면 표 아래쪽에도 지금 그 각주가 3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각각 시도와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각주 1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2와 3의 도입률과 응답률이 나와 있는데, 제가 또 한 10초 정도만 드려볼게요. 각각이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다 보신 분들은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문제 풀이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너무 문제 하나하나 맞추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은 자료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표 구조를 보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응답과 미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전체 지금 응답과 미응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이 응답은 다시 도입과 미도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주가 지금 도입률, 응답률에 관한 식인데 지방자치단체 수라는 게 분모로 동일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입률과 응답률 비교는 응답률, 도입률 자체의 비교가 아니고 분자에 있는 도입으로 응답한 지방자치단체 숫자와 응답한 지방자치단체 숫자를 비교하는 결과가 돼요. 분모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입한 애는 미도입한 애와 더불어서 전체 응답한 애들이니까 응답률, 각각의 도입률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계상 필연적으로 응답률이 도입률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예와 예합이니까 네, 이런 각 주의 해석을 통해서 표의 관계, 수치 구조도 파악하는 연습을 앞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